준틴스데이와 파더스데이가 겹치면서 황금 연휴를 맞은 미국민들은 여행을 계획하는 등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여름 휘발유 값이 1년 전 5달러대에서 급락해 3달러 50센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 챔피언이 오랜 기간 1위였던 버드라이트에서 모델로 에스페셜로 바뀌며 여름철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암트랙 철도가 동반 어린이들에 대해선 무료 티켓을 제공한다는 깜짝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이 위기에 몰리자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제공하려는 보호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2년 전 새로 제정된 연방 공휴일 준틴스데이와 파더스데이가 함께 겹치면서 롱 위크엔드를 맞은 미국인들은 짧은 여행을 계획하는 등 들뜬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올해는 파더스데이를 맞아 여행을 선물하는 자녀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전 찾아온 이번 황금 연휴에는 화려한 관광 명소보다는 가족끼리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여행 장소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일로 기념돼 온 6월 19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전격적인 페더럴 홀리데이가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일은 6월의 준과 19일의 나인틴스를 뜻하는 단어를 합쳐 준틴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준틴스는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독립기념일 등에 이어 미국의 12번째 연방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준틴스는 2021년 제정 당시 보통 6월의 세 번째 일요일을 파더스데이로 지정한 것과 맞물려 21년도는 토요일 준틴스에 20일 일요일 파더스데이, 22년도에는 준틴스인 19일 일요일이 파더스데이였으며 23년도는 18일 파더스데이 이후 다음날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돼 많은 아버지들은 소중한 휴가를 얻었다는 분위기에 들떠 있습니다. 2021년 법이 개정된 첫 해에는 법이 개정된 날짜가 준틴스 바로 2일 전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에 즉각적인 실행에도 우체국 등 일부 관공서들은 문을 열어야 했고 은행들도 정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22년도부터는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었으며 23년도도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의미 있고 기다려지는 휴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특별한 취미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번 선물 고르기가 무척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보통 남성용품들은 고가인 경우가 많아 자녀들을 고민에 빠뜨리는데 마침 롱 코비드가 끝난 후 여행 특수가 터지는 성수기인데다가 롱 위크엔드를 맞아 짧은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좋은 찬스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화려한 관광 명소보다는 조금 한적하고 가족들끼리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관계자들은 귀띔했습니다. 또한 비싼 성수기, 준성수기에 물가가 오른 상황인데도 가격을 따지는 가성비보다는 마음을 채우는 가심비를 찾는 추세라며 4에서 5성급 호텔 검색이 늘었으며 휴양여행지 등 부모님께 편안하고 자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선물하려는 자녀들의 문의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휴일의 뜻을 제대로 알고 기려야 하지만 그 안에서 소소한 삶의 현재를 누리는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총격 사고 등 갑작스런 사건 사고에 미국민들과 특히 한인들이 충격과 애도의 물결에 휩싸여 롱 위크엔드와 연방 공휴일 그리고 파더스데이까지 겹친 황금 연휴를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소 차분하게 보내는 홀리데이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올여름 여행 휴가철에는 휘발유 값이 3달러 50센트에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모처럼 활기찬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등 남부는 3달러대 초반인 반면 워싱턴 수도권은 3달러대 중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들은 5달러대에 육박해 있어 지역별 고유가 고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기념하는 새로운 연방 공휴일인 6월 19일 준틴스 연휴를 맞아 미국민들의 올여름 여행 시즌, 휴가철이 본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여름 여행 성수기에 미국민들은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던 고유가와는 달리 휘발유 값의 하향 안정세를 보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연휴를 앞둔 16일 현재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3달러 58센트로 AAA는 집계했습니다. 이는 최근 며칠간 오름세를 타다가 일주일 전으로 되돌아간 것이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전에는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전국 평균으로 5달러를 넘어선 바 있어 대폭 하락해 있는 겁니다. 다만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심해 체감하는 고유가 고통이 매우 다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의 경우 16일 현재 주 평균 갤런당 4달러 88센트나 되고 서부 워싱턴주는 4달러 87센트, 하와이는 4달러 73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부 지역들도 모두 4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선 DC가 3달러 69센트로 비싼 편이고 메릴랜드는 3달러 44센트, 버지니아는 3달러 35센트로 싼 편입니다. 뉴욕 3달러 69센트, 펜실베니아 3달러 65센트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데 비해 플로리다는 3달러 44센트, 조지아 3달러 30센트로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는 3달러 13센트이고 미시시피는 3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에너지정보국은 9월까지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전국 평균으로 갤런당 3달러 50센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해놓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유가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100만 배럴 감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가 계속 시장에 흘러들어와 지난해 배럴당 107달러에서 현재는 80달러 아래로 크게 하락해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하루 휘발유 사용량은 920만 배럴로 팬데믹 직전의 930만 배럴보다 아직 적기 때문에 유가의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연방에너지정보국은 분석했습니다. 연휴 여행객들의 9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여행객들이 전년보다 1달러 50센트나 하락한 휘발유값만큼 다른 데 돈을 쓸 수 있어 다소 안도하며 올여름 여행 시즌과 휴가철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항공 여행객들도 항공료가 1년 전보다 13.4%나 떨어져 있어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 챔피언으로 오랫동안 1위였던 버드라이트를 2위로 밀어내고 모델로 에스페셜이 차지했습니다. 멕시코 맥주인 모델로가 챔피언 자리에 오르면서 여름 맥주 시즌을 맞아 재역전하려는 미국 대표인 버드라이트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철 여행 성수기이자 휴가철을 맞아 암트랙 철도가 깜짝 세일에 나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암트랙 철도는 동반 어린이들에 대해선 무료 티켓을 제공한다는 깜짝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암트랙 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성인과 동반하는 2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입니다. 암트랙의 동반 어린이 무료 승차권은 미 전역의 거의 모든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깜짝 세일답게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에서만 예약할 수 있으며 6월 30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입니다. 또 동반 어린이 무료 승차권을 이용하려면 암트랙 철도의 전 노선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에만 써야 하며 금토일 등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암트랙의 동반 어린이 무료 승차권을 예약하려면 암트랙의 웹사이트인 amtrak.com/summersail에 접속하면 됩니다. 암트랙 철도는 최근 들어 이용객이 급증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암트랙 승객들은 2,29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의 85%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특히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운행하는 북동부 노선은 930만 명이나 이용해 110%를 기록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대폭 늘어났다고 이 회사는 강조했습니다. 2,290만 명의 이용객들 중에 700만 명은 처음 암트랙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암트랙 철도 승객들을 대폭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연휴 여행에서 거의 대부분인 88%는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8%는 항공기를 타고 있고 4.4%는 암트랙 등 철도와 버스, 선박 등 기타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50마일 이상 여행한 여행객들은 4,230만 명으로 추산됐는데 그중에 87.6%인 3,710만 명은 자동차 이용객들이었고 8%인 339만 명은 항공기 이용객들이었던 것에 비해 4.4%인 185만 명이 철도와 버스, 선박 등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AAA는 추산한 바 있습니다. 암트랙 철도가 성인 1명 이상과 동반하는 2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들에 대해 무료 승차권을 제공하는 깜짝 세일에 나섰습니다. 암트랙의 깜짝 세일은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하며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쓸 수 있고 거의 전 노선의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 챔피언이 바뀌어 지각 변동이 지속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맥주 챔피언은 5월 한 달 동안 멕시칸 맥주인 모델로 에스페셜이 차지했습니다. 모델로 에스페셜은 5월 한 달 동안 3억 3,300만 달러어치를 팔아 전년보다 15%나 늘어나며 1위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오랜 기간 부동의 1위를 달려온 미국 대표 버드라이트는 5월 한 달 동안 2억 9,700만 달러어치를 판매해 전년보다 23%나 급감하며 2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버드라이트가 2위로 밀려난 주된 이유는 맥주 광고에 틱톡 스타인 성전환 배우를 등장시켰다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보이콧을 당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드라이트는 수년간 넘버원 맥주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 사태로 최근 2달 동안 판매가 급감해 챔피언에서 밀려났습니다. 3위는 미켈롭 울트라 맥주로 5월 한 달간 2억 6,760만 달러어치를 판매했습니다. 4위는 쿠얼라이트로 2억 4,100만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5위는 밀러라이트로 2억 1,640만 달러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맥주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마시는 성수기로 볼 수 있어 미국의 거대한 성수기 맥주 시장을 놓고 이들 대표적인 맥주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칸 맥주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맥주를 따돌리고 5월 챔피언에 오른 모델로 맥주는 챔피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캠페인에 나선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특히 오랜 챔피언에서 밀려난 버드라이트는 맥주 광고를 전면 수정하는 것은 물론 사회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데미지 컨트롤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버드라이트는 진보 진영과 소수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보수주의자들의 보이콧을 철회하도록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한 달 동안이 아닌 전반적으로 꾸준히 많이 팔리는 맥주들로는 미국의 버드라이트와 버드와이저, 쿠어스라이트와 밀러라이트, 멕시코의 모델로와 코로나 맥주 등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온 다카 정책이 곧 나올 연방 대법원 판결로 폐기될지 모르는 위기에 내몰리자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제공하려는 보호 법안이 초당적으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하원 의원들이 초당안으로 상정한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 법안은 드리머들에게 10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한 후 2년 이상 대학 수료 또는 군 복무, 3년 이상 취업 시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고 영주권 취득 5년 후에는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청년 만여 명을 포함해 다카 수혜자 80만여 명, 나아가 드리머 200만 명 이상은 11주년을 맞은 다카 정책이 곧 나올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생존 또는 폐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카 추방유예 정책이 끝날지 모른다는 바람 앞의 동풀, 막다른 코너에 내몰려 수많은 드리머들을 긴장시키고 있으나 워싱턴 정치권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는 이민 법안이 초당적인 재추진에 돌입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카 추방유예 정책이 11주년을 맞았던 15일에 맞춰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 11명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해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 법안 2023 HR16을 공식 상정했습니다. 이번 재추진에서는 실비아 가르시아 하원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 8명이 주도하고 있으나 지난번과는 달리 마리아 살라자르 하원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3명도 코스폰서로 동참해 초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최초로 법안을 만든 조 로프그랜 하원의원과 100명의 회원을 가진 진보파 그룹인 프로그레시브 코커스의 프라밀라 차야팔 회장, 주디추 아테게 의원총회 회장 등이 모두 코스폰서로 앞장서고 있어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 법안 2023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 청소년들로 2021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거주해온 드리머들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드리머들, 특히 이미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한 불법 체류 청년들에게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승인되면 10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10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드리머들은 그 기간 안에 2년 이상 대학을 수료하거나 학위를 취득하고 또는 2년 이상 미군에 복무하거나 최소 3년 동안 취업한 경력을 증명하면 조건 해제를 신청해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정식 영주권을 받는 드리머들은 보통의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린카드 취득 5년 후에는 미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앞서 연방상원에서도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200만 드리머 구제 법안을 올 초부터 재추진해 왔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초당파 상원의원 8명이 추진해온 이민 법안은 드리머 200만 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에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갱 오브 에이스로 불리는 이민개혁 초당파 상원의원 8명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또는 민주계로 시네마 상원의원과 마크 켈리, 크리스 머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존 카닌 상원의원과 톰 틸러스, 제임스 랭크퍼드,
제리 모렌 상원의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60표 장벽을 넘으려면 민주당과 민주주의 상원의원 51명 천원에다가 공화당에서 9명 이상이 가세해야 합니다. 초당적인 드리머 보호 이민개혁 법안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